네, 미국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 힐러리와 트럼프 두 후보의 판세 전망과 또 막판 변수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중앙대 국제대학원의 김태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미국 대선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지지율이 그야말로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FBI 힐러리 이메일 재조사 발표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트럼프 후보의 외설스러운 표현, 그게 발표된 다음에 상당히 네. 충격을 먹고 고화당의 지지를 다 하면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스케줄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예. 트럼프가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예, 있었죠. 그렇게 끝난 걸로 봤는데 이제 FBI에서 코미 국장이 새로운 이메일 파문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부동층에서 트럼프 안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클린턴도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막 좁혀주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쭉 봐주면 전체적으로는 클린턴 후보가 2%에서 한 4% 정도를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게 오차 범위 아니라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이기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미국 선거라는 것이 전체적인 투표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선거인자 독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선거인단의 수를 분석을 하더라도 아마 클린턴 후보가 유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자 독식제가 클린턴 후보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때로는 지지율이 낮더라도 정치 지지율이 낮더라도 또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지지율을 따져보면 클린턴 후보한테 유리한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재수사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사실 미 대선을 2주 정도 앞두고 발표가 됐습니다. 시점이 좀 약간 수상하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문을 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FBI 코미 국장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지난 7월달 발표가 미진한 것도 있고 FBI가 제대로 할 일을 하는 거냐라는 그런 비난, FBI의 위상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의 정책 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분석 기사를 읽었더니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느 것도 좋은 결정은 아닌데 그나마 최악 중에 최악을 피하는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미 본인의 어떤 개입 여부,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께서 큰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수사를 하는데 불확실한 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발표하는 게 어디 있냐라는 식의 비판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힐러리가 좀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이메일 재조사 발표가 나면서 이제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힐러리는 또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는 그 이메일 발표가 지나간 지 벌써 며칠 됐기 때문에 그 충격은 거의 흡수가 됐을 거예요. 다만 글쎄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변수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선거를 하러 없던 월요일 날 FBI 새로 발표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큰 충격이 올 수는 있겠죠. 그런 식의 급변한 게 없으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원래 이제 선거 공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박빙 지역의 경합주에서 하는 것이 특히 미국과 같이 성자 독식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경합주를 도는 그런 식의 유세를 계속 할 것이며 지지층을 많이 동원하는 그래서 연예인들이라든가 오바마 대통령, 그다음 미셸 오바마 여사 이런 사람들 총동원해가지고 경합주에서 지지를 굳히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사전 투표 역시 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변수로 꼽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기 투표에 이미 4천만 명에 육박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 또 민주당이 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인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힐러리에게 이것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힐러리 클린턴이 유리할 때 이렇게 조기 투표 많이 됐으면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판에 변수가 있더라도 첫 투표에는 반영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고 보니까 네바다주 같은 경우가 트럼프 후보가 어떤 뒤집을 수 있는 유력 지역 하나로 꼽았었는데 네바다에서는 이미 사전 투표를 본 경우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긴 것처럼 나타나고 있으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라틴계, 히스패닉계 투표자들이 다 이제 클린턴 후보의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조짐에서는 이제 클린턴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는 사실 정말 밑바닥에 있다가 구사일생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 대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어떤 전략들 구사해야 될까요? 그 이틀 놔두고 동서부를 한 10개 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트럼프 후보가.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부동층을 노리는 거라기보다는 뉴욕타임즈 분석이 따를 것 같으면 그냥 어디를 갈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어디를 공략할 줄 알 것 같으면 몇 개의 주를 공략해가지고 경합주에서 선거의 날을 가져올 것 같으면 승산이 있다라든가 이런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리저리 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식의 분석 해설을 방금 읽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한 지역 매체에 따르면 이 라이언 의장이 트럼프가 그의 지역구에서 유세를 한다면 참석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 당일인자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공동 유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어떻습니까? 참 트럼프 후보는 지금까지 외로운 그 유세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클린턴 후보는 가면 뭐 그 지역에 그 연예인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 주지사, 상원이 다 같이 유세를 했는데 트럼프 후보는 거의 자기 가족하고만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도 물론 라이언 의장도 스스로 지지를 처리한다고 그러긴 했는데 라이언 의장 입장에서는 공화당의 그 주지사 선거도 있고 상원의원 선거도 있고 하원의원 선거도 있으니까 그걸 챙겨야 되는 입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 주에까지 왔는데 자기 지역구에까지 왔는데 대선 후보를 안 챙긴다라는 거를 하면 스스로 정치적 입지 그러니까 공화당 지도자로서 입지 그다음에 그 지역구에서 의원으로서 입지도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하긴 하겠죠. 아마. 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트럼프 후보는 정말 끝까지 악재가 있는 것 같은 게요. 이민 정책을 참 강경하게 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의 부인이죠. 멜라니아 트럼프가 또 20년 전에 취업 비자 없이 활동을 해왔다. 이런 사실이 또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트럼프 후보가 사실은 뭐 특별히 이민에 대해서 혹은 외국인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서 그런 정책을 옹호했다기보다는 선거 전략으로 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직장을 잃은 그런 사람들의 표심을 호소하기 위해서 강한 이민 정책을 쓰기도 하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고 했었는데 이런 식이 또 나타나면 글쎄 뭐 이게 외설스러운 바람 파문보다 더 큰 충격이 오겠습니까? 자원님이 미룰 필요는 다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그 성 스캔들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이 공화당 지지층이 집결을 하는 오히려 그런 효과를 낳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공화당 그러니까 당성에 간 사람 입장에서 누가 되든 자기 당의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제 지지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성발언 파문으로 인해 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더욱더 집결하게 될 그런 효과는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 선거 막판에 가면 후보자들이 해야 될 거는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들 중에서 부동층은 표를 가져와야 되고 그다음에 투표 의사가 강하지 않으면서 자기 지지층은 투표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상대 후보는 투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지 말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뭐 때로는 내가 이길 것 같다라는 한 걸 함으로써 반대당에서 포기하 만들기도 하고 혹은 내가 위기다 해가지고 지지층을 또 동원하는 효과도 있고 이런 식의 많은 전술들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정말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게 뭐 힐러리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누가 이기느냐, 누가 승자가 되든 간에 이 미국의 대외적 이미지에는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 방송이 오는 중에 저 스마트폰으로 뉴욕타임즈를 읽었어요. 정확히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가장 크게 잃게 되는 건 미국 국민이고 미국의 국가 이미지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뭐 물건을 보더라도 미제라 그러면 신뢰가 가고 이거 미국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신뢰가 가는 게 있었게 그게 미국의 힘이었는데 이거 기사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의 그 기업인들은 이게 미제니까 믿어라고 할 수도 없게 됐고 이건 미국에서도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하기도 어렵게 됐다라는 식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으면 개탄스럽고 저도 사실은 유학 시를 포함해가지고 미국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지금 저도 이해를 못해요. 아니 미국의 그 합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드리면 미안하지만 트럼프 후보를 공화당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 제도권 정치가 변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심이랄까 사회적 삶의 현실을 정치적으로 대변을 못하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이 반발이 선거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포린 어페어스에 쓴 기고한 걸 보면 자기는 이번 선거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트럼프 같은 후보가 공화당 후보가 된 거가 놀라운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선거파를 뒤엎는 그런 식의 민심의 표출이 이제서야 나타난 게 오히려 놀랍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8년 전에 흑인 후보인 오바마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많은 어떤 변화 바라는 마음들이 반영이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국회라든가 의회나 이쪽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민심의 변화를 정책이나 정치가 아주 담아내지 못한 그런 식의 불만들이 있었던 게 나타났으니까 이미지의 타격은 있겠지만 저는 바라건대 미국이 아직도 전 세계를 이끌고 간 지도국이니까 이번 걸 계기로 해서 미국의 민주주의 힘을 찾아서 어떤 지도국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으로 미국 사회도 많이 변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참 궁금한데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대선 과정을 지켜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게 별로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방위 분담을 늘리겠다라든가, 그다음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로 꼽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식의 충격이 올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는 국무장관을 했고 그다음에 퍼스트 레이디도 오랫동안 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외교적으로는 안정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보호 자유무역적인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 뉴스를 보면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함에 따라서 이제 외교적인 파장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에 갔다가 일본 갔다가 하는 그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신년 말레이시아조차도 중국에 가서 어떤 유원전을 얻어내는 그런 식의 욕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양국의 상대적으로 다시 말해서 앞에 말씀드린 그 점 때문에 미국의 이미지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힘이 약해지니까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외교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외교적 지혜가 또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해서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